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30일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민주당이 최근 입법 속도전에 나서면서 여야 간 갈등이 또다시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놓고 독재다, 아니다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방은 오늘 아침에도 계속됐습니다. 이렇게 선출된 권력이 본의와 독재적인 방향으로 가면은 종말은 뻔하다고 저렇게 생각합니다. 유신 정권 하에서도 국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두고 독재나 법치주의 파괴라고 부르짖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오늘 아침 여야 지도부 회의는 상대당에 대한 성토와 비판으로 뜨거웠습니다. 임대차 3법과 공수처 후속 3법 등이 국회 상임위에서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된 것과 관련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독재의 종말은 뻔하다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통합당의 이런 발언이 오히려 어불성설, 후한무치라며 국회법을 파기하는 반칙 정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야의 독재 공방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원내 대변인 간의 설전으로 이어졌는데요. 통합당 최영두 원내대변인이 여당의 입법 독재이자 청와대 청부 입법을 해주는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링 밖에서만 목소리를 냈지 의회의 절차적인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부동산과 공수처 관련법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 복지위와 문체위에서는 감염병 예방법과 고 최숙현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습니다. 부딪힐 때 부딪히더라도 이렇게 할 일은 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김태년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공론화가 됐지만 민주당에서는 갑작스런 제안이 아니라 이미 2017년 5월 대선 승리 이후부터 검토 작업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국회 세종시 이전 유력 후보지로 떠오른 곳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딜까요?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본격 제안하기에 앞서서 검토한 연구 보고서는 2017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작성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와 2019년 7월 국토연구원이 작성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 방안입니다. 이 두 보고서는요, 각각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인 정세균, 문희상 의장 임기 당시 국회 사무처의 의뢰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이 중 국토연구원의 연구 보고서는 세종시 내 국회 최적 입지로 세종호수공원과 맞닿은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용지를 거론했습니다. 입지 환경이 가장 뛰어나고 국무조정실과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등 업무 효율성도 높게 평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나온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엔 국회 세종시 이전 비용이 담겼는데요. 국회가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예상 비용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약 9,636억 원. 이 중 건축비 비중이 9,500억 원으로 가장 크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산출을 해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은 다음 주 초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세종시를 찾아 국회 입지 후보지 등을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속도전에 들어간 민주당의 공언대로 행정수도 이전이 연내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결정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임명장을 받은 다음 날인 오늘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국정원의 명칭을 바꾸기로 결정했죠. 이름과 함께 조직의 역할에도 변화가 예고되면서 21년 만에 대변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인 상황과 역할에 따라 여러 차례 명칭을 바꿔왔던 국정원의 변천사도 함께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21년 만에 간판을 바꾸게 됐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오전 협의회에서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는데요.
지난 1961년 중앙정보부로 출발해 81년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뀌고 99년부터 국가정보원으로 재출범한 지 21년 만에 네 번째 변신입니다. 그동안 명칭에서 써온 국가나 중앙의 이미지를 빼고 새 명칭에 대외와 안보를 넣은 것은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해외 정보 활동을 통한 국가 안보에 매진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당정청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가정보원법으로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정원 이전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시절의 국가정보기관 이미지는요, 공포정치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국정원의 국내 정치 참여 차단은 현 정부의 꾸준한 기조이자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의 취임 일성이기도 했는데요. 21년 만에 새롭게 태어나게 될 대외안보정보원은 어떤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다가오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